안녕하세요. 하이파이 클럽 한창원입니다.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새로운 공간에 와 있습니다. 제가 와 있는 이곳은 예전에 관음 음향이었죠. 지금은 이제 C웨이브 어쿠스틱으로 해서 사명을 바꾸신 요 C웨이브 시청실에 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는 C웨이브 대표로 있는 보산 스님입니다. 네. 옆에 엄청난 게 서 있죠. 그래서 저희가 위로 올라서 서 있습니다. 원래 보통 앉아서 해야 되는데 한 2달 전에 뵀었죠. 예, 저희의 이제 인연은 BOP를 한번 써보고 싶다고 그러셔서 저희가 이제 BOP 설치하러 왔다가 그때는 이거 이제 7도 안 돼 있을 때예요. 그냥 레어 상태로 있었는데 일단은 규모도 대단하지만 사운드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서 저희가 여기서 꼭 한번 촬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드려갖고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는데 일단은 이 C웨이브가 지금 설립된 지 한 몇 년 정도 됐죠? 40년 가까이 되죠. 40년 가까이 돼서 그동안 정말 많은 스피커를 예, 만들어 오셨고 저희 서울국제오디오쇼도 몇 번 참가를 예, 하셨었고 근데 오늘의 주인공은 이제 이 스피커니까 이 스피커 얘기부터 그냥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요. 예. 모델명이 뭡니까 이게? 이게 그랜드 듀스타. 그랜드 듀스타 예. 어떤 뜻이죠? 본래 우리가 이상 세계가 도서촌에 있는데 산스크리트어로 듀시타라고 이렇게 발음을 해요. 근데 이 시시란 말이 영어로 좀 그러해서 그냥 아침 이슬 듀에다가 밤하늘에 빛나는 별 스타에서 그냥 듀스타. 듀스타. 듀스타에서 요건 좀 시리즈가 있는데 네. 이건 대형이니까 그랜드 듀스타. 아 그랜드 듀스타. 아 그럼 듀스타 시리즈가 원래 쭉 있었고 예, 이거는 이제 제일 큰 모델 예. 그랜드 듀스타 해갖고 이게 지금 키가 엄청 커요. 이게 높이가 한 2m가 넘는 것 같은데 2m 10. 2m 10cm. 예. 그죠? 또 이 대목에서 궁금해지는 거 무게는 얼마나? 무게가 410kg. 한 짝에 예. 410kg, 410kg 두 개에서 820kg 나가는 그야말로 거항급 스피커가 한국에서 탄생을 했는데 그래서 촬영 전에 몇 번 얘기를 나눠봤는데 지난번 제가 베토벤 하우스 때도 그랬고 아 우리 한국인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열정 이런 건 정말 대단하구나 그걸 느꼈는데 예. 이게 지금 국내 소비자가가 책정된 게 얼마죠? 8억 6천만 원. 그죠? 8억 6천만 원. 그러면 아 또 스피커 크게 하나 만들어서 비싸게 하나 이렇게 팔아야겠다. 이런 선입견부터 들 수 있는 금액대거든요, 사실. 예. 스피커 한 조에 8억 6천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 불교계에 전설적인 종이 있습니다. 에밀레종. 지금은 너무나 아름다운 소리인데 지금은 좀 실금이 가서 울릴 수는 없고 현대판 에밀레종을 내가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25년 전부터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 이게 25년 전부터 이 예. 그랜드 듀스타를 준비를 해 오셨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동안에 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하나 준비해서 오늘에서야 완성이 돼 있죠. 먼저 우리는 이 현대판 에밀레종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연주하는 소리를 청중이 듣는 소리가 있고 지휘자가 듣는 소리가 있고 연주자가 듣는 소리가 그렇죠. 있잖아요.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바로 연주자가 듣는 소리를 재현해 보자. 그냥 있는 그대로의 소리라 그러면 다 시청객이 듣는 청중이 듣는 소리는 사실 10m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 듣고 그것은 오리지널 소리하고 좀 거리가 멀거든요. 그 계획을 25년 전부터 계획을 잡아서 부품을 개발하고 연구해 오면서 오늘에 와서 완성이 된 거죠. 예, 말씀하시니까 연주자가 듣는 소리 그 약간 새롭게 다가오는데요. 예. 결국에는 그 악기가 내는 본연의 소리를 한번 스피커로 재현을 해보겠다. 예. 예, 그런 의도로 이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죠? 그걸 해가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소리는 어차피 이것은 녹음되어 있는 것을 플레이 시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스피커를 뭐 잘 만든다라기보다도 이런 좋은 소리를 끄집어내는데 장애가 뭔가. 그래서 C웨이브 어쿠스틱에서는 그런 장애만 제거하자. 그러면 장애는 이제 크게 선로가 흐르면서 생기는 노선상의 장애,
두 번째로는 진동이잖아요. 그렇죠. 요 진동으로부터 자유롭고 신호가 흘러가는데 모든 장애를 제거자가 우리 테크니컬의 중심이죠. 그래서 인덕터, 콘덴서 그리고 저항을 개발했는데 특히 콘덴서가 현대에 와서 음질에서 기술 개발들이 아주 더 돼 있습니다. 다른 건 엔크로저나 스피커 유니스 많이 발전했는데 의외로 이 부품들이 아직까지 발전을 그만큼 못 오고 있는 것을 바로 그걸 우리가 착안해서 이게 특별한 소리가 흐르는데 장애가 없는 그런 부품을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콘덴서도 세계의 1급 콘덴서면은 거기 콘덴서의 포일을 알루미늄을 쓰지 않고 구리를 쓰는데 그게 495FC입니다. 그것이 이제 미국의 주피터 있고 또 듀얼랜드 있고 밀플렉스 있는 게 다 495FC거든요. 우리가 만든 콘덴서는 695cc, 5cc를 아주 얇게 초박망으로 그걸 우리가 성공해서 콘덴서를 감은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음질 차이에 알루미늄을 오조에서 쓰게 되면 그 음악 전기가 못 오거든요. 왜냐하면 구리의 전기 특성이 6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695cc로 포일을 감으면은 이 신호의 장애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콘덴서도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6N 5cc다 그러면 이제 6N이면 99.9999 예. 그죠? 소수점 4자리까지 내려가는 예. 그런 고순도의 동을 이용을 해서 이제 그것도 그 단결정 동으로 해갖고 예. 콘덴서를 직접 개발과 제조를 하셔서 사용을 하는 건데 이 정도 순도에 그러면 콘덴서를 쓰는 다른 브랜드는 없나요? 없죠. 우리가 개발한 유일한 거예요. 그거 4A는 이제 미국의 주피터 있고 네. 또 듀얼랜드 있고 음. 또 밀플렉스도 역시나 4N 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상용화돼서 나온 콘덴서를 쓴 게 아니라 예. 이 스피커를 위해서 콘덴서까지 직접 개발을 예. 하고 이 스피커에 대해서 이제 5가지 특징이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그거 한 가지씩 말씀해 주시면요. 첫 번째 우리는 이렇게 처음 인덕터나 또 저항이나 콘덴서를 우리가 자체 개발했다라는 거죠. 그럼 인덕터하고 저항하고 콘덴서를 예. 다 직접 개발을 그렇죠. 하셔갖고 예. 오. 특히나 이 인덕터는 저역 재생에 아주 중요하거든요. 네. 이런 초대형을 구동하려면은 저역을 보통 100S 이하로 커팅하게 되면은 10mm LED 정도를 쓰게 되는데 아무리 좋은 인덕터를 써도 내부 저항이 한 2옴 나와버립니다. 2옴 나온다는 건 뭐냐면 저역에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므로 저항량은 크니까. 세계적인 대형들이 다 파워 앰프를 따로 붙이죠. 이유가 그거예요. 아 저역을 이제 액티브로 하는 이유가 예, 패시브가 안 되는 이유가 그 인덕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인덕터를 또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10분의 1 선을 감아도 그 용량이 나오게끔 우리가 개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선 게이지를 10게이지를 쓰고 있죠. 지금 그래서 보이면 저기 이제 인덕터하고 예. 저항하고 콘덴서 이렇게 감아놓은 이 네트워크 파트가 보이는데요. 예. 전부 4개가 있어요. 예, 4A 시스템이기 때문에 제일 위쪽으로가 저음용 인덕터, 그리고 중저음 회로, 그리고 중음 회로, 고음 회로 이렇게 되죠. 그러면 지금 저 네트워크를 하나 좀 들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자, 이게 이제 저역에 들어가는 인덕터입니다. 이것도 이제 직접 그렇죠. 개발을 하시고 직접 제조까지 하신 695cc 포일을 10게이지로 만들어서 우리가 특별한 이러한 드럼을 개발해서 여기 안에 감아서 선 길이를 10분의 1로 줄였어요. 그러면서 내부 저항을 거의 0.45이라는 0.45이면 저역이 아주 좋습니다. 보통은 2옴 나오거든요. 그런데 0.45이면 저역에 쓸만한 거죠. 그 저항 개수가 굉장히 작은 그렇죠. 그 인덕터를 이제 직접 예. 개발을 하셔갖고 예. 지금 스피커에 투입을 하신 거고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 스피커가 초대형이지만은 올 패시브죠. 그리고 두 번째로가 이제 이게 중저음 회로인데 중저음 회로에 들어가는 이 콘덴서가 이게 아마 제작들의 난해한 점이에요. 400 마이크로 페레드가 들어가는데 이런 고급은 10마이크로 만드는 게 한계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개당
거의 40개 가까이가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가격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죠. 보통 우리가 1티어 콘덴서들이 개당 100만 원씩 가잖아요. 이건 그보다도 월등히 훌륭한 퀄리티의 콘덴서인데 이걸 한 중저음을 위해서 이 한쪽에 40개 썼다. 이건 제작계에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면 이 스피커 두 개에 이제 콘덴서가 150개가 정도가 그렇죠. 들어가고 예, 개당 100만 원씩만 따져도 그렇죠. 콘덴서 가격만 1억 5천만 원어치가 들어갔다. 그런 거죠. 순수 제조 원가가 예. 콘덴서만. 예. 자, 이것도 이제 고역인데, 이런 고역의 음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병렬을 이렇게 여러 개로 읽게 되면 스피드가 빨라집니다. 당연히 해상력도 좀 더 좋아지죠. 만드는데 난이도는 좀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보신 바와 같이 이 전체 회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납땜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아, 납땜을 안 하셨어요? 예. 그러면 납땜을 안 하면 어떻게 붙여요? 그러므로 이 부품과 부품을 밀착을 시켜서, 밀착을 그냥 밀착하면 안 되고 진공 밀착, 접촉 부위를 완전히 공기가 차단하게끔 해서 밀착을 해서 전체가 만들어져서 이 전체 회로의 두 번째로 납땜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지금 이 스피커 내부에 납땜이 하나도 안 돼 있고 전부 진공 압착을 해갖고. 그렇죠. 음. 그게 이제 특별한 거죠. 다른 제조사도 이런 기술을 쓰는 데가 있나요? 내가 이걸 오픈을 많이 했는데 예. 상업적으로 바보 같은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내가 뭐, 이 회로 하나 만드는데 일주일이 꼬박 걸리는데 음. 바보 같은 방법이죠. 그러니까요. 뭐 핸드크래프트 수작업으로 한다고 해도 그 납땜하는 것만 해도 일일 텐데 그렇죠. 그걸 진공 압착한다는 거는 납땜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납땜은 3초면 되는데 예. 이건 한 접점에 10분을 필요로 하죠. 그러니까 결국엔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그 순수한 신호 그렇죠. 전송을 위해서 어떤 그 예. 접점에 납땜도 하지 않았다. 우리가 경제 개발을 하는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고속도로 까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기도 마찬가지로 도로를 고속도로로 깔아줘야 신호가 흐르는데 장애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흐르는 데 있어서 납땜이라든지 단자를 총동을 쓴다든지 이런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단자마저도 우리는 695cc를 가지고 다 아변 단조를 시켜가지고 특별히 우리가 만든 걸 쓰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모든 시스템을 통해서 납땜이 전혀 없는, 총동도 전혀 들어가 있지 않는, 그럼 뒤에 바인딩 포스트에도 납땜이 다 없는 없어요. 그냥 압착도 아니고 진공 압착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엔 그 진공 압착을 하는 이유는 그 동이 산화되는 거를 예. 그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접점도 좋고. 그렇죠. 그렇겠죠. 그럼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예. 좋은 건 알지만 그거를 이 공정에 넣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예. 그런 공정이라 할 수 있는데 오로지 음질을 위해서 그렇게 엄청난 걸. 현대판 에뮬레이션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건 진짜 막 박수를 치고 싶은. 이제 한국인들의 이 열정과 저력은 어디서 오는 건가? 그리고 또 이제 아까 세 번째. 세 번째로는 여기 있는 이 스피커가 통주물이라는 거죠. 통주물. 나사로 연결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요? 다른 브랜드도 이렇게 큰 스피커들 알루미늄으로 된 것들이 있는데. 근데 알루미늄을 판넬로 나온 걸 쓰게 되면은 링깅 현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독특한 울림이 생기고 이 스피커 엔크로저는 자체 손실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알루미늄을 주물러 보면 기포들이 있는 거기에서 자체 손실이 있어서 네. 진동을 잡아줘요. 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계통에서는 네. 최고의 엔크로저는 곡면 형상을 뜬 주물로 부었을 때 이 나사로 조립한 것이 없이 그걸 최고로 치는데 다만 이런 대형을 주물 한 방으로 부어서 만든다라고 하는 건 테크니컬적으로 굉장히 좀 난해하죠.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400kg가 넘어가니까 예. 이거 하나하나가 밑에는 더 무거울 거지만 이것도 한 200kg가 될 텐데 예. 200kg가 되는 거를 주물로 그냥 이렇게 한 번에 뽑으셔 갖고 그렇죠. 단지 이제 구멍은 요 스피커 유닛 들어가는. 예. 그리고 이제 밑에는 또 예. 저거 해 갖고 통주물이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 있는 데가 있나요? 우리나라만이 가능하겠죠. 왜요? 한국이 제조 강국이거든요. 아. 세계에서 초산업이 발달해 있고 기계 산업이 지금은 세계 제1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뒤를 이렇게 봐도요. 뒤에 진짜
뭐 어디 하나 접합 부위도 없고 나사 구멍도 없고 예. 이 400kg가 넘어가는 스피커를 통주물로 뽑아서 또 이 디자인도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사각 디자인이다 그러면 예. 뭐 가능할 것 같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전면에 약간 곡선을 두고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아름다운 곡선의 미를 만들었는데 이게 통주물이라는 게 제가 듣고서도 진짜 믿기 힘든 그런 스피커입니다. 통주물이지만은 기계가공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공명 가공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건 초대형 오축 기계가 가능하고 이것도 역시나 한국이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주물로 뽑아서 어쨌든 표면 가공을 해야 되는데 예. 그것도 이제 사람은 못하니까 예. 그거를 말씀하신 이제 오축 예. 공면 가공기 CNC 머신으로 예. 이걸 이렇게 이제 가공을 해서 예. 그 위에 이제 페인트를 이렇게 칠해서 예. 이런 제품을 만들었다는 게 여기서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 개발비는 지금 이 아까 말씀하신 스피커 가격 8억 6천 거의 몇 곱으로 들어갔을 것 같은데 한 20억 정도? 요 지금 하나를 개발하기 위해서 예. 예. 그러니까 25년 동안 생각하시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예. 이거를 기술을 계속 발전해 왔고 내부 부품은 콘덴서 가격만 1억 5천만 원어치가 들어갔고 인클로저는 통주물로 깎고 오축 CNC 머신으로 가공을 했고 예. 지금 저희가 세 번째까지 왔거든요. 예. 네 번째, 다섯 번째 듣기가 약간 겁날 정도로. 그럼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우리는 이 진동 제어 기술에서 우리가 세계 탑입니다. 아직 나사에서도 이루지 못한 HDMT, 하이 메탈 댐핑 테크놀로지. 그래서 0.1Hz에서 20kHz 그 넓은 스펙트럼을 다 잡아요. 진동을요? 진동을. 네. 그건 특별한 기술력이죠. 예. 이건 물론 우리는 이 분야에 대한 어떤 박사님의 우리가 기술을 산 거죠. 그렇겠죠. 예, 네. 사가지고 하는 건데 이건 정말 특별한 기술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 인슐레이터도 잠깐 얘기했는데 이게 뭐 개발비나 제조비가 굉장히 또 비싸다고. 아, 그건 정말 어렵죠.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가고 지금도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죠. 그 부분이. 그래서 이런 것도 인슐레이터 하나 개발하는데도 예. 개발비가 뭐 예. 몇십억이 들어갈 정도로 예. 개발비부터 시작해서 제조 단가까지 이렇게 예. 들어보면 처음 얘기했던 다소 황당하게 들렸던 8억 6천만 원이라는 가격이 뭔가 점점 이렇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좀 그런 느낌인데요. 내 생각으로는 현존에 있는 최고가들 중에서 우리께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제작 비용이. 그러면 다섯 번째는 다섯 번째는 이제 전자학에 속하는데 반도체를 특별한 처리를 하지 않으면은 그걸 보고 우리가 전자 이입 기술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 반도체는 그거 없으면은 다 못 쓰게 되는 거죠. 전자가 제자리에 벗어나 있는 것을 제자리에 돌아오게 함으로써 소리의 속도를 빠르게 해줘요. 스피드 있게 해주죠. 우리는 그것을 전자 이입 기술이라 그러는데 그 머신을 우리가 가서 모든 그 처리를 하죠. 아, 그럼 뭐 그 처리가 되는 것은 뭐 내부 배선제 뭐 이런 거 배선제나 모든 거에 대해서 그걸 하게 되면은 스피드가 빨라집니다. 음의 스피드가 빨라지게 그렇죠. 하기 위해서 전자 이입 기술을 예, 그 기계를 삼성이나 LG에서 쓰는 기계를 우리도 가지고 있는 거죠. 똑같은 거를요? 예. 가끔 삼성 사장들이 와가지고 네. 반도체에 쓰는 기계가 왜 여기 있느냐 뭐 그런 말들을 하더군요. 제가 약간 속물이라서 그런지 그 기계 대당 가격은 삼성에서는 한 200~300억 하지 않을까요? 나는 그 정도까지 주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네. 뭐 여하튼 초고가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장비들을 이용을 해서 25년 만에 완성된 작품이다. 계속 들으면서도 진짜 믿기 어려운 말씀만 해주셔 갖고 지난번 제가 베토벤 하우스에서도 그런 말을 했었어요. 굳이 이렇게까지? 근데 여기서 또 드는 생각은 스피커 하나 개발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라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정말 엄청난 물량이 투입된 예. 결과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유닛을 보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이게 그럼 4way 6 스피커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죠? 예. 자, 여기 이제 트위터가 있고 미드 하이가 있고 미드 로우가 가상 동축형으로 이제 두 개가 돼 있고요. 하단부에 이제 베이스가 이제 두 개의 유닛으로 구성돼서 서로 크기는 다르지만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지금 저기 보면 네 개가 있잖아요. 예. 그죠? 네 개면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이렇게 이제 나눠진 예. 거겠죠. 예. 이게 지금 우퍼는 이게 15인치, 예. 요게 12인치, 예. 그리고 요거는 8인치인 것 같고요. 8인치 그죠? 둘. 예. 이게 유닛이 주죠. 오디오 테크놀로지. 예.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유닛입니다. 물론 오디오 테크놀로지 유닛을 쓴다고 다 좋은 소리가 나는 스피커가 만들어지진 않겠죠, 절대로. 예. 하지만 잘 만들어진, 잘 튜닝된 오디오 테크놀로지 유닛을 쓴 스피커에서 오는 그 음악적 쾌감. 특히 이제 저는 이 오디오 테크놀로지사 우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우퍼의 그 저역의 텐션이라 그럴까? 약간 그 예. 쫀득한 느낌이라는 표현력밖에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데 그런 느낌이 굉장히 좋아. 정말 예. 깨끗한 음을 만들어내주는 대신에 이제 그 튜닝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그런 유닛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그럼 예. 이것도 그럼 특주를 그건 옛날부터 스카닝 살아있을 때부터 내가 받은 거죠. 그럼 지금도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도 나옵니다. 아, 그 아들 때에서 나오겠죠. 네. 트위터는 이게 그럼 어떤? 트위터는 저 자체가 33mm예요. 예. 베릴륨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천연 다이아몬드로 코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르기 쉽게 다이아몬드 트위터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아, 베릴륨에다가 다이아몬드 트위터 예. 코팅을. 예. 이게 그럼 기성품으로 나와 있는 트위터인가요? 나와 있죠. 트위터가. 어느 회사 거예요? 독일 회사 거죠. 그 다이아몬드 코팅한 것까지 독일에서. 아니, 독일 코팅은 저희가 하는 거고. 아, 그러면 기성품으로 나와 있는 베릴륨 트위터를 갖다가 예. 직접 다이아몬드 코팅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베릴륨 진동판의 소리는 네. 그 가벼운 특성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 음악성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다가 이런 천연 다이아몬드를 코팅하면은 무게감이 있으면서도 그 해상력이 그대로 나와서 가장 이상적인 트위터라고 말할 수가 있죠. 아, 그럼 여기다 코팅된 다이아몬드가 천연 다이아몬드? 예, 우리는 천연 다들 인조 트는데 우리는 천연 썼습니다. 연구소 버전도 아니고? 예. 그러면 뭐 이제 더 이상 민망해서 가격을 못 여쭤보겠지만 이 트위터 하나 가격만 해도 상당한. 예, 만만치가 않죠. 그럼 이 다이아몬드 코팅은 어디서 한 거예요? 우리나라? 우리나라에도 기술이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에 예. 트위터에 다이아몬드 예. 코팅을 하는 회사가 있어요? 예. 아, 거기다가 이제 특별히 의뢰를 그렇죠. 해서 예. 특주를 해서 베릴륨 트위터에 다이아몬드 코팅까지. 이 미드레인지는 어디 거예요, 그럼? 미드레인지도 독일 거예요. 독일 거? 저게 이제 돔 스코커입니다. 네. 돔형으로 나왔고 예. 이런 초대형에서는 예. 중음이 혼 스피커처럼 이렇게 힘있게 넓게 펼쳐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는 역시나 이제 돔 스코커가 음. 가장 적절하죠. 그리고 미드레인지 재질이 요새 말하는 탄소 복합 소재. 음. 그러므로 가볍고 단단해서 그리고 이제 나머지 요 4개 유닛은 이제 스캐닝. 예. 네, 그렇게 지금 구성이 돼 있고요. 제가 2달 전에 여기 와서 소리를 들어봤을 때 하고 지금하고 또 굉장히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예. 2달 전에 예. 저희 쪽에 여기 보이시죠? BOP하고 안수조 허브 이걸 한번 써보고 싶다 이렇게 연락이 오셔갖고 저희 이제 최 이사님이 오셔갖고 이렇게 설치를 해드렸어요. 그때 이제 되게 좋은 예. 인상을 받으셔서 예. 이 BOP 얘기 잠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역시 저음이 좀 더 소리가 전체적으로 안정되고 안정되면서 자연스러워지면서 해상도도 좀 좋아져요. 그죠? 그건 의외의 결과죠. 요 조그만 거 하나가. 예. 저도 이거 제가 15년 동안 제가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요. 한국에서. 참 대단해요. 아유, 제 대표님한테 비하면 명함도 못 내민다는 표현을 이럴 때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음악을 이렇게 제가 아까 잠깐 와서 들어봤어요. 들어보면서 제가 이제 메모를 좀 잠깐 해놨는데 일단 스피커가 크니까
당연히 스케일은 엄청나게 나오고 저역도 빵빵하게 나오겠지. 그건 어떻게 보면 이런 초대형급 스피커가 갖고 있어야 될 덕목을 넘어선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보니까 당연히 스케일 어마어마하게 나오고요. 엄청난 다이내믹의 사운드를 들려줬는데, 제가 깜짝 놀랐던 거는 음의 분리도, 그 부분이 기존에 들어왔던 스피커하고는 굉장히 다른 레벨, 어너더 레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포커싱 이미징으로 이 얘기가 되잖아요. 하나의 음상은 포커싱이고 여러 개의 포커싱이 맞은 음상들이 여기 구성되어 있는 거를 이제 이미징, 스테레오 이미징이라고 그러는데, 그 이미징의 개수가 훨씬 더 많아진 느낌. 악기 분리도라고 그러죠. 그냥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 하는데, 악기 분리도도 굉장했지만 악기와 악기 사이에 잘 안 들리던 저 뒤쪽에 있는 악기까지 등장하는 느낌. 그런 엄청난, 그러니까 이걸 그냥 두루뭉술하게 해상도라고밖에 표현을 못 하는데, 그거 갖고는 좀 부족한 느낌이요. 어떤 음의 분리도라든가 대역 분리도라든가 이런 부분도 대단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대형 스피커에 갖고 있는 이제 어떤 선입견이랄까, 그건 뭐냐면 모든 음악에서 그냥 대형기스럽게, 그러니까 예.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뭐 그림을 그릴 때 작은 붓도 있고 큰 붓도 있고 더 미세한 건 펜으로도 그리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분명히 음악은 펜으로 그렸는데 그것마저도 이 대형 스피커는 큰 붓으로 막 휘어갈기면서 그림을 그리는 듯한 그런 어떤 좀 나쁜 버릇이 나오기가 쉬운 게 이런 대형인데, 처음 왔을 때 이제 파가니니 포트를 또 틀어놓고 계셨어요. 예. 근데 너무도 가뿐한 어떤 현의 질감이 나와서 진짜 안에 있는 조그만 스피커 틀어놓으셨나? 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진짜 바이올린 소리가 요만하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 스피커가 가지면 안 되는 나쁜 버릇을 전혀 느낄 수 없는 그런 정말 기분 좋은 어떤 질감이 나와갖고, 와, 이거 지난번보다 소리 굉장히 좋아졌네요. 그랬더니 뭐 아까 이제 좀 이따 파워 앰프 얘기도 할 거지만 뭐 앰프도 조금 손을 받고 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파가니니 포트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요. 신호 전송에 전혀 걸림이 없는 그런 경로와 진동 제어. 그렇죠. 그러니까 파가니니 포트 바이올린이 마치 북셀프 스피커에 나오듯이 그렇게 아주 이 날렵하고 아주 매끄러운 그런 질감이 나왔겠죠. 그랬다가 이제 그 해외에서 요청하는 음악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도 굉장히 자주 들었던 비니비치의 그 메이커 스트롱거, 그걸 들려주는데 볼륨을 키웠죠. 당연히 대단한 스케일이 나오죠. 스피커가 이만한데 스케일이 안 나오면 이상한데, 그렇죠. 돌덩이 같은 저역이 나오는데 진짜 공진이 전혀 없는. 그래서 이게 시청실은 이렇게 봤을 때 제 기준으로는 룸어쿠스틱을 굉장히 완벽하게 꾸며놓지 않으셨어요. 그냥 타공보드로 그냥 벽면체 치시고 뒤쪽은 나무를 이용해서 약간 이렇게 분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디퓨전 처리를 해놓으셨고, 그냥 시청실은 룸어쿠스틱은 그냥 거의 일반 룸 정도, 물론 제 목소리도 좀 이렇게 뭐 울리지도 않고 나오는 정도. 그랬는데 메이커 스트롱거가 워낙 큰 볼륨으로 올리면 저역 공진이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곡이거든요. 진짜 공진 하나 없는 돌덩이 같은 저역. 근데 그 음악에서요, 제가 놀란 건 얘가 들려주는 스케일이나 엄청난 저역의 에너지가 아니라 포커싱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이거. 그래서 제가 저희 시청실 가서 다시 들어보려고요. 이거 수도 없이 들었는데 중간에 이제 이 사람이 나와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마 DJ가 나와서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그게 약간 오른쪽으로 너무 쏠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왜 오른쪽으로서 이렇게 사람 목소리가 치우쳐져서 나오지? 뭐 잘못됐나? 그래갖고 제가 아델의 헬로우를 한번 딱 들어봤더니 언제 그랬냐듯이 정가운데 포커싱이 딱 맺히는 거예요. 정확하게. 거기서 이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수도 없이 들어왔던 곡인데 이렇게 극명하게 포커싱과 이미징을 걸리는, 아까 말씀드린 악기와 음과 음 사이 어떤 그런 분리도, 그런 스테레오 이미징 능력이
정말 뛰어난, 그리고 그 아델의 헬로우에서도 이것도 수도 없이 들었던 음악인데 정말 안 들리는 소리가 마구 들린다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잖아요. 저희가 예, 오디오에서 예. 진짜로 요 대목에서 안 들리던 소리가 들리네가 아니라 음악이 계속 노래가 나오는데 계속 안 들리던 소리가 마구마구 튀어나오는 느낌이에요. 분명히 음과 음 사이가 그냥 쭉 이어지는 거였는데 사실은 그 안에 다른 음이 들어있었어. 그거를 좀 가르쳐주는 듯한, 그러니까 음악 자체가 되게 새롭게 들리는 거죠. 네. 이건 그냥 단순히 고역이 좋아졌어요, 중역이 매끄러워졌어요, 저역이 뭐 단단해졌어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음악 자체에 이렇게 많은 정보가 들어있었어? 라는 그런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이 스피커를 단순히 스케일이 좋고 해상력이 좋고 어떤 그런 일반적인 어떤 평가가 아니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청중이 듣는 소리냐, 지휘자가 듣는 소리냐, 악기 연주자가 듣는 소리냐, 예. 이걸 일종의 제가 깨달음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운드를 추구를 하니까 정말 이전에 들어볼 수 없었던 소리, 잘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운드가 이 스피커에서 나왔다. 저도 뭐 오디오 뭐 한 40년 열심히 즐겼고 하이파이 클럽을 25년 동안 하면서 정말 수많은 오디오 시스템을 들었는데 지금 이런 사운드는 또 새롭고 또 처음 경험하는 느낌이다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로, 예. 그러니까 세상은 넓고 정말 내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는 너무도 많구나, 그걸 오늘 또 한번 느꼈던 그런 시간이었는데 정말 이건 그냥 대단하다 라는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예. 우리가 스피커 시스템은 결국은 앵크로저, 스피커 유닛, 그리고 회로지 않습니까? 그 세 가지 어떤 마법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세 가지 요소를 전혀 하자가 없는 것들로 제작하게 되면은 이러한 사운드의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얼핏 들었던 얘기인데 스피커는 과학이 아니라 예술에 가깝다. 예. 왜냐하면 그걸 과학적으로 뭐 계산해서 공식화해서 만들기에는 변수 자체가 너무 많으니까. 예. 예를 들어서 앰프만 해도 THD가 얼마고 SMB가 얼마고 뭐 이런 어떤, 물론 그게 음질을 대변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수치화되는 어떤 측정치들이 앰프 쪽은 많이 있잖아요. 예. 스피커는 음압밖에 없어요. 그죠? 스피커의 THD는 거의 측정할 수 없는 양의 THD가 나올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뭐 SMB도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그냥 단순히 어떤 과학적인 어떤 지식으로 접근해서는 이 스피커를 만들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이제 이건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음향공학이라고 해야 될 겁니다. 음향은 예술적인 것이지만은 뒤에 여러 가지 이제 앵코르조 설계나 이런 건 테크니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학과 예술이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또 이런 좋은 시스템 자체로 소리가 나지가 않고 앰프가 울려주기 때문에 이걸 만들기 전에 우리는 이걸 울릴 수 있는 앰프부터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 앰프가 이제 여기 보이는 진공관으로 500와트. 물론 이건 우리가 올릭 사장에게 협조를 구한 거지만은 올릭 사장이 테크니컬을 지원하고 우리는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는 우리 회사에서 제공을 하고. 그러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들어가는 이제 커피스타 이런 것도 예, 그렇죠. 당연히 이제 저 정도급으로 그렇죠. 들어간 거고. 예. 이 앰프가 좋아서 이렇게 소리가 좋았나? 그것도 많은 영향이 있죠. 그럼요. 이게 우리가 이제 진공관은 아무래도 TR에 비해서 우리 일반적으로 중음의 자연스러움은 있지만 스피드는 떨어진다. 그렇죠. 그리고 댐핑 팩터도 당연히 떨어지고. 그렇죠.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전원부부터 우리가 이제 전원부는 파워 코드를 어마어마한 것들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파워 트랜스가 일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파워 트랜스에 들어가는 모든 코일 재질을 우리가 695cc로 OFC가 아닌 OCC로 내가 다 뽑아줬어요.
아, 그러면 이 트랜스도 직접. 그렇죠. 파워 트랜스, 매칭 트랜스, 여기 들어가는 초크에 이르기까지. 아, 그러면 그러면 여기 들어간 이제 거의 모든 부품을. 부품은 우리 거죠. 아, 그러니까 앰프 이제 이 제작은 올리 예, 예. 해주고 안에 들어간 부품은 예. 전부 이 C웨이브에서 예, 그렇죠. 사용하는 개발한 예. 그 부분이 들어가서 지금 이 파워 앰프가 이 출력관이 KT 180, KT180 8개를 써서 170인가요? 180인가요? 네. 그 채널당 이제 500W씩 나오는 파워 앰프를 쓰고 있고, 이제 이 프리앰프가 이것도 올리기인데 예. 당연히 여기도 그러면 안에 들어가는 부품을 그렇죠. 다 바꾸셔 갖고 예. 이렇게 해놨고, 소스는 지금 오랜데 쓰고 계시고.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진짜로 제 오디오 또 경력에 어떤 이정표를 하나 딱 남기고 간다 할 정도로 굉장한 사운드를 들은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좋은 사운드를 내는 이런 엄청난 스피커를 우리나라 기술력으로 이런 엄청난 스피커가 이렇게 개발됐다는 거에 제 개인적으로도 약간 자긍심이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게 알루미늄 인클로저인데 이 안에 그럼 흡음재 이런 거 당연히 들어갔겠죠. 예, 그 당연히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어떤 흡음재를 얼만큼 들어가야 되느냐는 요새 측정기가 너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다 측정하면 나오거든요. 그걸로 해서 넣는 거죠. 그래서 전면부에 이렇게 약간 곡면 준 거는 타임 얼라인먼트, 예. 그 부분도 이제 감안을 하신 거고요. 우리가 요 타임도 네. 그 1000분의 2초까지 다 맞췄습니다. 아, 그것도 다 이제 측정을 해서. 예. 네. 그리고 이제 유닛을 감싸고 있는 이 하얀색 링에 보면 또 이렇게 약간 줄무늬 같은 게 이렇게 또 예. 들어갔어요. 그게 가공의 특이한 점이죠. 그죠? 이게 뭐 이렇게 막 가공하기 되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음향적인 어떤 그런 게 있나요? 좀 도움도 미미하지만은 될 거고, 음. 그것보다 우선 미적으로도 이렇게 소리가 확산되는 느낌을 줘서 저런 게 가공의 또 뛰어난 우리나라의 가공 제조업의 노하우거든요. 이거 그러면 어떻게 뭐 해외 뭐 오디오 쇼나 이런 거 갈 때 이 네. 스피커를 갖고 가실 겁니까? 예, 다 계획에 있습니다. 아, 내년에 있는 비엔나 쇼, 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쇼를 미국에 있는 또 우리하고 같이 콜라보하는 업체가 있으니까 우리 거기 수입상하고 협조해서 미국의 쇼도 가야 되는데, 다만 어려운 점이 이제 이런 대형 스피커는 큰 룸을 우리가 렌탈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쉽지가 않네요. 큰 룸이. 운반비도 엄청날 것 같은데. 뭐 대형인 만큼 또 그만한 비용이 들겠죠. 지금 C웨이브에서 이 알루미늄 인클로저를 사용하신 게 꽤 됐죠? 예, 소형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런 대형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소형부터 만들어가면서 노하우를 가지고 이런 대형이 나오는 거지, 단번에 이 대형부터 하려고 그러면은 할 수 있는 테크놀리지가 부족하죠. 얘도 알루미늄인가요? 예. 저것도 우리- 알루미늄이고요? 우리가 알루미늄 중에서도 AC4C, 다시 말해서 진동에 제일 강한 게 이 자동차 휠이거든요. 휠 재료가 AC4C예요. 알루미늄하고 실리콘의 합금이거든요. 우리가 이 다 AC4C를 써가지고 이 주물을 붓거든요. 그럼 좀 알루미늄으로 인클로저를 만드신 지는 그럼 한 몇 년? 그게 한 10여 년? 10여 년? 예. 그래서 옆에 있는 스피커도 보면 예. 아주 곡면 처리를 예쁘게 해서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초기 비용은 많이 들죠. 어쩔 수 그러니까요. 없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주물로 만든다는 거는 이거의 어떤 그 형태를 그렇죠. 미리 목표부터 만들고 짜야 되고, 거기다가 이제 그 알루미늄을 가열해 갖고 녹인 예, 알루미늄을 예, 여기다 부었고. 부었고. 그 너무 큰 것들은 내려가는 도중에 식거든요. 예. 그러면 안 닿는 부분이 있고, 예. 분명히 그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용접을 해서 다 또 메꿔 가야 되죠. 일이 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와, 참 그냥 아까도 했지만 대단하다, 엄청나다,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할 그런 스피커를 오늘 들어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C웨이브 시청실이 있는 곳이 이제 가산 디지털 단지에 있어요. 예. 그럼 이 시청실은 아무나 이렇게 예, 우리가 와서 오픈해 주고 있고, 네. 더군다나 이런 좋은 물건을 만들었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들을 수 있는 서비스를 우리가 당연히 베풀어야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 가산 디지털 단지에 있는 이제 C웨이브 홈페이지에 보면 전화번호 나오거든요. 저희가 또 영상에도 전화번호를 넣어놓을게요. 그래서 진짜 오늘 제가 이
이 받은 벅찬 감동을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은 꼭 여기 한번 방문하셔서 이 진짜 엄청난 사운드를 경험해 보시는 것도 정말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예약만 하면 예. 아무 때나 오셔서 청음해 보실 수 있다니까요. 꼭 한번 청음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절 이렇게 영상 촬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무엇보다 이렇게 황홀한 사운드, 엄청난 사운드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뭐 이렇게 하시고 싶은 이건 이제 우리는 개인적으로 수행자는 뭔가를 완성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는 소리 수행이 있습니다. 그 소리 수행에서 우리 이 소리가 가장 훌륭한 소리는 내 귀에다 대고 속삭이듯이 말해주는 소리를 우리는 온음이라 그러거든요. 이 온음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까지의 나의 바람이었고, 이걸까지 오는데 정말 40몇 년이 걸린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여러 시스템에서 현대판 내가 에뮬레이션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내 스스로가 전혀 부끄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이 시대의 사운드가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사운드는요, 그냥 대형 스피커에서 주는 그런 느낌하고는 전혀 다른, 정말 전혀 다른 세계의 음을 들려주는 듯한 그런 사운드를 내주는 스피커다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 엄청난 사운드를 저희가 이제 녹음은 해볼 건데, 과연 이 실제로 듣는 이 엄청난 사운드가 저희 녹음에서 얼마나 담길지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여기서 한 4곡 정도를 녹음을 해서 이 음악 영상도 준비했으니까요. 음악 영상도 계속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긴 시간 저희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